정부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약 21%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 KDN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민주당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서 YTN 지분 매각 중단 이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네. 가장 문제점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YTN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죠. 공공기관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인데요. 이 보도 전문 채널의 자산을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매각해라. 그럼 이 자산 주식을 산 곳이 산 곳에서 이 보도 전문 채널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방송을 보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게 아니면 이 보도 전문 채널을 내 주식을 다량을 매각하는 그런 사적인 기관, 민영화 또는 어떤 재벌 전문 채널이 재벌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예. 만약 이걸 사게 된다. 그럼 그쪽의 입맛에 맞게 채널이 보도될 수 있는 경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YTN의 공공성을 예. 약화시키지 말고 민영화, 민간에 넘기는 시도를 중단해라.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보니까 이 YTN 지분 매각 이후로 한전하고는 고유 업무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 파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전의 자회사인 그 한전 KDN입니다. 예, KDN이죠. 한전 KDN은 실제로 한전 KDN 업무 자체가 IT 등 관련한 업무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전 KDN 정관 4조에 네. 명확하게 방송을 활용한 사업, 정보통신을 활용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하는 있습니다. 걸로. 네. 예, 그렇게 해서 정관에 정확히 박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기재위원회를 할 때 기재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죠. 네. 기재부 장관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몰라요. 예,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관에 한전 KDN의 정관에 방송, 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전 KDN은 기본적으로 YTN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란, 이 보수 정권마다 계속 얘기가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추진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이명박 정부에는 KBS, MBC 등을 계속 압박했죠. 예. 그걸 민영화하겠다라고 겁박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YTN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영화 겁박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MBC 김재철 사장을 통해서 민영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이렇게 자산을 매각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MBC, 구체적으로 MBC가 입맛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를 해왔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십억의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해왔고, 또한 그 김건희 여사의 72시간 녹취록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에서
XX들, 바이든 이런 것들도 날리면 네. 정확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MBC 앞에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갑니다. 그 앞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예. MBC 민영화 진작에 논의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야유와 이런 비난을 듣고 도망가듯이 가게 됩니다. 네. YTN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그렇군요. 과학방송위원회 박성중이라고 하는 의원이 간사죠. 예. 예, 거기 과방이 간사인데요. 대선 때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건 출구조사 통해서 했을 텐데요. 네. 보도했다며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YTN 민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제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전 KDN에서 지분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가 갑자기 어제 이사회에서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거는 네.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전 KDN은 대대로 흑자 기업입니다. 예. 흑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의 방송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한전 KD는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 유지 의사를 밝혔던 것이고요. 예. 그것을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의 가시가 YTN이었는데 그리고 이 YTN을 일정하게 팔아서 그 현 정권과 가까운 회사로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전 KDN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압박하게 되는 압박을 거죠.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압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압박하는 과정에 산업부 혁신 TF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구성된 거죠. 이번 정부에서. 예. 갑자기 산업부 혁신 TF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서 그 구성원이 예. 우선 산업부 장관부터 예. 한경하고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경이면 한국경제신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국경제입니다. 예, 예. 한국경제신문은 재벌들이 일정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신문입니다. 네. 한국경제신문과 가깝다고 되어 그거는 있고요. 근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가깝다는 게? 그게 이제 한국경제에 계속 칼럼을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더 봐야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전 산업부 혁신 TF의 윤지웅 교수라고 하는 분은 예. 어쨌든 베트남의 민영화에 관련한 것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리고 고길곤 교수께서는 네. 한국경제 전문가 포럼 필진입니다. 아하. 교육부 장관 아시죠? 박순애. 예, 옛날 예, 교육부 장관이죠. 그만두게 된 예. 사람. 그 사람과 공조도 3편이 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윤석 교수라고 하는 분은 한국경제 포럼 네. 에서 그 대선 공약 검증단에 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얼마큼 어떻게 관여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혁신 TF 멤버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교수라고 네.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 민간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그 TF팀하고 YTN 민영하고 연결을 짓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선 산업혁신 TF에서 이분들이 그 구성원이거든요. 예. 이 혁신 TF에서 이 한전 KDN의 자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언론 장악,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민영화를 막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 그 공영방송을 그 언론을 장악하고 또 이것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이사회에서 매각을 결정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동안 시도한다라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네. 모든 언론 그 기자협회, 언론 노조 그리고 웬만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대국민 알리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자라고 해서 법으로 가능하다는 게 국회 차원에서 예. 법으로 지금까지를 넘어서 법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기재위에서는요. 기재위에서 예. 이 한전 KDN이나 한전이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민영화 논란이라든지 사형화 논란이라든지 그래서 공공성을 지극해칠 경우에는 네. 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내놓았고 요것이 예. 요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의원님, 그럼 만약에 이게 매각이 나중에 이제 지분이 내놨으니까 매각됐다면 그 뒤늦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빨리 개정이 돼야 됩니다. 빨리 개정. 근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개정이 돼야 되고요. 법사위를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법사위에 이게 옳다면 법사위 통과되어야 되죠. 김도우 위원장. 만약에 김도우 위원장과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찬성하지 않는다 하면 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역사의 죄인이 되고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요. 예. 한전 KDN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산업 TF에서 이것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요. 범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이것이 크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비전이 좋은 방송이 YTN 방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지금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네. 지금 증인 채택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천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천공.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민주당에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이고요. 네. 여당은 끝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네. 여당은 끝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58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또 너무나 많은 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관리를 해야 될 주 책임자가 용산 군데요. 네.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예. 서울시입니다. 또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반역사적 행위이죠. 네.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끝내 들어오지 않으려고 거부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서 책임져야 될 가장 정점의 책임자입니다.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천공 이야기는 지금 먼저 우리 앵커님이 물으셨듯이 정말 그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 왜냐하면 엄청난 기회다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면서. 큰 희생이 네.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의 큰 희생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기회를 줬다. 네. 대통령과 영부인은 계속 이걸 외국에 편지를 써라. 그리고 매일같이 분향소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최고위원회 때 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또 도어 스태핑까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어떻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론이요? 보도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또 이상한 일이고요. 이건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벌써 천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내놓고 있는 내용이죠.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요. 국민들은 천공이 천인공노할 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의원님 어차피 예.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이나 증인 신문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사람 꼭 불러야 된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앞으로 뭐 이제 국정조사하면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요. 네. 우선 조사 범위가 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네. 모든 것에 총망라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어디도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성역이 없어야 이렇게, 된다. 예. 이번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 책임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 국가가, 지자체가, 국가가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을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된다 하고 네. 되어 있고요. 예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마찬가지로 성역 없이 채택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증인 신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경호처하고 법무부가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기관이죠. 아, 근데 왜 뺐습니까, 그러면? 경호처하고 예.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빠져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아, 이 부분들도 예. 지금 저는 그렇게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다 지휘하겠다는 식으로 시행령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오만한 상황,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빈집을 경호하는데 경찰들은 오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더니 여기 대해서 발끈하면서 법적 조치를 얘기합니다. 네. 아니 경호처 관계자가 오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또다시 협상에 나가서 예. 경호처도 법무부도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내대표가 재협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대상 기간 관련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어제 예. 오전까지 회의할 때는 그 내용을 못 들었었는데요. 예. 나중에 제외가 됐다고 하니까 아하.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의 여론이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 하면서 꼭 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거스르면서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조사 거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끈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58명이 그렇게 떠났는데 책임져야 될 나라가 국가가 대통령이 그렇게 분향소 다녔으면 내놔야 되는 거죠. 조사하라고 알겠습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고요. 3부 마치겠습니다.